예,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만요.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어제 이 남편의 사퇴 소식을 듣고 아내 정경심 교수는 검찰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SNS에는 자신의 심경을 대변하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의 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슈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화면부터 같이 보실까요? 어제는 조국 전 장관의,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행보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봤다면 오늘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 네. 보니까 김종민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남편의 사퇴 소식을 듣고 조사를 받다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펑펑 울다가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네. 어제 오전 9시 반쯤에 정경심 교수가 일단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 11시에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법무부가 발표를 했죠. 자,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조 전 장관이 그 전날, 일요일 날이죠. 사실은 일요일 날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나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다음날 사퇴를 했다는 것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부부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날 저녁에 가서 나 내일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남편이 일단 사퇴를 하는데 부인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겠죠. 내일 내가 사퇴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 자체는 저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일단 정경심 교수가 남편의 사퇴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조사를 당연히 받다가 누군가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사퇴를 지금 발표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울면서 결국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가는 것 자체는 본인도 상당히 이 상황이 당혹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언제 사퇴 결심을 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다시 한 번 더 가는 것이죠. 예. 왜 그러면 하루 전에 사퇴를 결심했을 것인가? 아니면 11시에 발표를 하고 나와서 갑작스럽게 사퇴를 발표했던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결국 정경심 교수의 저런 어떤 갑작스러운 행동과 맞물려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따가 한번 다시 짚어보긴 할 텐데, 일단 정경심 교수의 어제 일정을 되짚어 봤을 때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조수인 부장. 이제 네. 본인은 좀 본인 남편의 사퇴 소식을 깜짝 놀라서 펑펑 울고 나서 검찰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오른쪽 화면이 이제 병원으로 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한 시를 SNS에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후 2시경에 남편의 사퇴 소식을 듣고 오후 3시 30분에 검찰청을 떠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다는데 오후 9시에 페이스북에는 정경심 교수가 쓴 글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였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였는데요. 이 박노해 시인은 필명이 노동해방이에요. 아하. 그리고 산호맹,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과는 어떻게 보면은 동지죠. 운동권 동지. 그런데 시 내용이 어려울 때도 순간이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말라. 인간의 위험을 잃지 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야기했던 인륜이라든지 또 정경심 교수는 인간의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담대하라.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담대해야 된다라는 점을 본인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를 보면 담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창장 위조 의혹이라든지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교수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여성이라고 하기에는 참 조금 뭐라 할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에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도 충격으로 쓰러졌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권 수사가 아니다라는 논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된 적도 있습니다. 조수인 부장 하나 더요. 이거
이 SNS에 박노해 시인의 글 올린 거 네. 이거 남편하고도 다 상의를 했겠죠? 글쎄요. 근데 조국 교수하고 정경심 교수를 보면은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지금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SNS에 의미심장한 글까지 어제 저녁에 정경심 교수가 게재를 했는데 어제 조사가 제대로 지지 않았으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한 방송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사실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2004년이었는데 영국 유학을 할 당시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한테 정 교수가 쫓기다가 도망가다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영국 유학 시절에 당했던 부상은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근 며칠 전에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장혜철 평론가님,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아직 안 알려졌죠? 네, 지금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는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진단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이 심각성 여부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안 좋다, 특히나 뇌종양 진단까지 받았다면서 동정 여론이 결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지지층의 동정 여론은 충분히 결집될 수 있는 뉴스입니다만 과연 이러한 건강 문제로 돌아섰던 중도층의 여론까지도 동정으로 돌아서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요. 예.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가 있을 때 입시비리 의혹을 받았던 이화여대 전 학장 같은 경우는 암으로 투병 받던 중에 그때 암 투병 때문에 실제로 머리카락을 다 밀어야만 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구속 수사를 받았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건강이 물론 안 좋은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만 만약 이런 이유로 구속 수사에서 제외가 되거나 특혜 수사를 받는다는 논란이 불거진다면 왜 이전 정권의 수사는 암이고 뭐고 상관없이 엄정하게 하면서 살아있는 정권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느냐는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서요. 이러한 건강 상태와 이후의 검찰의 신병 처리가 동정 여론 때문에 밀려서 구속 기소를 못한다거나 수사를 좀 대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사단은 원칙에 의거하여서 신병 처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장혜철 평론가님 언급하셨을 때 화면에 잠깐 그 김경수 학장의 모습이 나갔어요. 저렇게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검찰 조사를 다 받긴 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 진단서가 아직 검찰에는 제출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인데 결국 이제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뭐 신체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인데 지금 그 15년 전에 유학 시설에 사고를 당해 두개골에 금이 갔다는 거하고 뇌종양, 뇌경색하고 의학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뇌종양은 뇌에 혹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두개골에 금이 가서 혹이 생긴 일은 없으니까 실제 그 다음에 뇌경색은 뇌혈관에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서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 뇌종양과 뇌경색이 악화돼서 생명이나 신체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구속을 안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런 뇌종양이나 뇌경색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구속을 안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한 달 전에도요. 가족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딸아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제 개인 차원에서는 다 떠나고 싶습니다. 가족들을 챙겨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퇴임사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얘기를 빼면 가족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지인에게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조수진 부장, 글쎄요. 가족의 건강을 지금 계속 인륜 문제를 사퇴 직후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이제 계속 그거를 꺼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요, 우선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도륙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륙이란 단어가 가장 우리가
그 쉽게 접하는 게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 그렇죠. 이 글을 읽을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도륙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로 인해서 지금 가족이 무참하게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이게 과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등 떠밀려서 물러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저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좀 짚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어제 그 사퇴의 변도 보면요. 전부 다 가족 수사로 인해서 송구하다. 가족 수사로 뭐 한다.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서 힘들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족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표현, 이것이 맞는가? 이것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정경심 교수의 그 뇌종양 뇌경색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예. 첫째는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전한 사람은 주진우 씨입니다. 주진우 씨는 김어준 씨와 함께 낙곰수의 일원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비호해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비판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했던 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다는 점.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성을 좀 의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통상적인 검찰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가 이런 질환이 있다면 검찰에 진단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왜 이런 것을 그렇다면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지금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단서를 내지 않고 이렇게 언론에 먼저 흘린 것 자체가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전혀 통상적인 사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진단서가 나왔다면 검찰에 제출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검찰 조사 상황에서 읍소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진단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종합병원, 그러니까 최상급 병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조수진 부장의 설명인데, 근데 지금 앞부분이 한 분 인물이 더 있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번에 영장 기각됐을 때 구치소에서 나왔었던 조국 장관의 동생이 목 깁스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을 못 찾고 있어요. 수술을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병원들이 각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것도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명재관 판사가 일단 건강상의 이유, 그 중에 뭐 하나였죠. 이유로 일단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와서, 처음에 진단할 때는 막 손도 못 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의료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걸어 다니면서 또 일상적으로 그냥 옷도 다 손도 올리고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이거 좀 무화스럽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종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진단과 그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거는 수술받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 병원에 수술을 못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왜냐하면 지금 영장을 재청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병원에 다시 갔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지난번 진단 내렸던 것과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수술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을 지금 찾으러 다니는데 지금 수술할 병원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모 씨 상태도 보면 이 어떤 가장 급성 지금 디스크가 아니라 이 만성 디스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본인이 담배도 피우고 뭐 병원실에서 뭐 행동도 똑같이 하고 지난번 또 기각돼서 나갔을 때 그냥 멀쩡하게 또 걸어서 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모습 보시면 그냥 저게 디스크 환자가 지금 어렵게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게 도대체 영장을 기각을 한 판사는 과연 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봤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조건 씨가 뭔가 또 영장을 지금 다시 청구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수술할 병원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지금 꾀병을 부린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직후 알려진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진단 얘기 첫 번째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